당시 독일 컨스탄츠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저랑 같이 어떠한 동아리 활동하던 친구가 너는 정말 상태가 안 좋으니까 매일 아침 나와서 운동을 같이 하자고 저를 데리고 나가고 자전거를 타고 수영을 하고 저녁에까지 같이 운동을 하고 도서관까지 갔다가 집에 가는 거를 1년 넘게 하면서 제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병원에도 데려가고 체크도 받게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저를 다른 도시로 우리 같이 이사를 가서 환경을 바꿔보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부터 지속적으로 내가 변할 수 있게 만들었던 계기는 그 다음에 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저와 어떠한 걸 하자고 하냐면 조직을 같이 만들자고 해요. 국경 없는 학생들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콩고나 체체니아 어떠한 전쟁으로부터 완전히 파괴가 돼서 식량도 없고 의료도 없는 곳에 교육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가 힘들어하고 나락 안에 있어서 사실은 어떠한 무기력한 상태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한 저를 데리고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삶의 터전이 사라진 친구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자. 근데 그때 첫 번째 저의 반응은 뭐였냐면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지금 아무런 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겠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가 있겠어. 나 하나도 나는 벅차서 힘든 상태야 라는 상태였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손을 내미는 행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의외로 내가 가장 힘들어서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손을 내밀어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상상할 수 없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기 효능감, 유능감을 높여주고 내가 누군가를 받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치료하기도 하는 효과를 낳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면서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처럼 자살이 심각한 상황인 국가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오지랖하고 돼서 주변 사람들의 상황을 관찰해주고 아니면 상관없고 계속해서 손을 내밀어주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감동적으로 읽었었던 동반 자살을 하고자 하는 사건을 심의했던 재판장님이 20페이지에 달하는 글을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쓰셨던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오늘 두 번째 파트를 마무리할까 해요. 밖에서 보기에는 별것 없어 보이는 사소한 이유들이 삶을 포기하게 만들듯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이 또 누군가를 살아있게 만든다. 그 누군가 내민 손이 고마워서 모두가 떠나도 끝까지 곁을 지켜준 사람에게 미안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껏 버텨온 내 자신이 불쌍하고 대견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생의 기로에 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은 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눈길을 주고 귀 기울여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판결문이거든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여러분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아픔을 겪고 있는지 모르지만 많이 귀 기울여주고 손 내밀어주고 물어봐 주세요. 만약 내 자신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용기와 힘이 남아있을 때 누군가에게 나도 손을 내밀고 나도 표현을 한다, 내 이야기를 꺼낸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